노래. 선생님 아니면 적응 안 된다. 자, 읽고 풀고 있어요. 네. 멀리서 보고 니 아닌 줄 알았어. 뭐라고? 어머, 빨리 지각해. 그러네? 야, 아니요. 우와. 박소리. 네. 기본적으로 내 말을 안 듣는 아니, 거야. 너무 빨리 앉아서 하라고 지금 지각해놓고 지금. 네. 저 지각이에요? 8시 3분인데요. 헐. 자, 앞에 보세요. 풀어주세요. 괜찮아. 문제 풀이는 안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제 파트는 고전시가죠. 고전시가입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중심이 되는 문학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어찌됐건 간에 1인칭 서술자와 비슷하죠. 화자, 나야.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는 되게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 수업 때 뭐 강호, 가도 해가지고 뭐 강호가 어쩌니 저쩌니, 그 다음에 뭐 임금에 대한 충사랑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태도, 안빈낙도, 안분지족,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수능에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뭐 연정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런 거 나오면 학생들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안 읽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안 읽고 풀 수 없는 지문들을 가져와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져올까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사문학, 뭐 고전 문학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벗어난 거, 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적인 면이 있는 작품들이 주로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고3 올라갈수록 막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잖아. 나오면 그냥 안 나와요.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지문들만 오늘 다 가져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이걸 그러면 고3 돼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고2 때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있어. 그럼 왜 있을까요? 전형적인 틀을 알아야지 거기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건 어디서 배우는데?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내신 때 다 배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전시를 읽으면서 고전시가 어려워요, 고전소설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내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 내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런 건 다 내신 때 갖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내가 쌓아놓았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읽는 거가 이제 그 수능 국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의 본질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전이잖아, 고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우리가 요런 그 문학을 보고 소위 말해 가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사문학.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훈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줄씩 나와 있는 게 각 수마다 시조가 쓰여 있는 겁니다. 각 수마다 시조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제목 아래에서 시조가 연속해서 계속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시조, 가사문학, 이게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전시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5% 이상 얘네들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 다 어느 시기에 쓰였는데? 무조건 어느 시기에 쓰였어? 조선. 무조건 조선시대 때 쓰였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시대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글의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돼? 그냥 내가 유교걸이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글을 볼 건데 오늘 요 두 개의 작품이 둘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옳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 때 옳은 일이잖아. 그 시대 때 옳은 일. 조선 시대 때 옳은 일은 어떤 옳은 일일까요? 맞아. 그게 뭔데? 유교적 도리. 유교적 도리로서의 옳은 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네가 말했던 뭐 효도니, 뭐 임금에 대한 충성이니, 그 다음에 뭐 자연과의 합일이라더니 뭐 이런 것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볼 거야. 그 관점으로. 알겠죠? 자, 지금 제목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훈민가라고 되어 있다. 그치? 무슨 뜻이야? 원래 여러분들 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안 중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훈민 정도는 알잖아. 훈민이 뭔데? 백성을 가르치. 백성을 가르치다 이 말입니다. 훈민 정도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훈민가니까 뭐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다 이 말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름 정철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이름 역시 사실은 알 필요 없기는 해. 알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냥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관동별곡, 상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이제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야. 이제 글을 쓸데없이 그런 길고 어려운 거 써가지고 여러분들 읽게 만들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글들을 남겼는데 이 유교적으로 이 완전 막 마음에 아주 충만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조 임금 당시에 네가 저기 관동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을 네가 가서 한번 좀 맡아서 얘네들을 좀 먹여 살려봐. 왜냐면 얘네 너무 말이 안 통한다. 라고 해서 선조 임금이 가장 자기가 믿는 정철을 이제 관동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관동 지역으로 가는 그 사이에 썼던 글이 바로 뭐야? 관동별곡인 거야. 엄청 길죠. 그래서 관동별곡을 쓰고 관동 지역에 도착했다. 도착했더니 완전 동네가 엉망진창인 거야. 미개인도 이런 미개인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개인은 어떤 관점에서의 미개인인 거야? 유교적 관점에서의 미개인인 거야. 유교적 관점에서의 미개인이 왜 많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선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철학이 유교였어? 아니었습니다. 뭐였는데 그러면? 오, 그렇지. 불교였지, 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땅은요, 조선이 세워지기 전까지 1000년 넘게 불교가 지배했던 땅이었어요. 신라도 불교, 고려도 불교잖아. 맞지? 자, 그래서 불교가 지배하고 있던 땅에 조선 임금이 들어섰다. 그래서 조선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어. 근데 관동 지역은 뭐야? 서울에서 관동으로 가려면 뭐 넘어야 돼요? 금강산 넘어, 설악산 넘어, 저 금강산 넘어 태백산을 넘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말을 해도 우리 지금이야 이제 터널 뚫려 있으니까 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이면 가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됐단 말이야. 아무리 임금이 얘기해도 백성들이 닿질 않는 거야, 백성들에게. 그래서 네가 가서 한번 다스려 봐라라고 해서 왔더니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얘네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는 전부 뭐가 담겨있다? 백성들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담겨있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아 뭐 하자고? 옳은 일 하자고. 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쇼를 갓국갈 씌워 밥 먹이냐 다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얘가 뭐야? 마소다 그렇죠? 마소가 뭔데? 말과 소 그렇죠? 말과 소. 갓은 그냥 갓이고요. 얘는 뭐야? 고깔이죠, 고깔. 자,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 말과 소한테 갓으로 고깔을 씌워서 밥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야, 이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해라. 너네 옳은 일 안 하면 말과 소가 밥 먹는 거나 다른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향음주 파한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이야? 아니, 옳은 일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내용의 옳은 일인데? 표 엄마 아빠. 왜? 근거. 나갈 때 가면 막대를. 막대가 뭔데요? 막대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막대가 뭘까요? 나갈 때 계셔. 근데 내가 막대 들고 쫓아가. 뭔데요? 그 짚고 하러.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데? 짚고 가는 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야, 한국 사람한테 외국 살다 왔어. 지팡이. 지팡이죠, 지팡이. 자, 그래서 나갈 때 계시거든 지팡이 들고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향음주는요, 사실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잔치. 자, 그래서 술자리 다 끝나고 나면 모시러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랑 관련되어 있다? 노인 공경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13수 요거는 거저 좀 교과서에 있었을 텐데. 자, 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 세웠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호미 메고 가자네. 그럼 해가 뜬 거야, 해가 진 거야? 진 거. 뜬 겁니다.
꿈이 왜곡하자.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날이 밝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날이 밝았다. 꿈이 왜곡하자. 그럼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겠지. 그럼 농민들한테 하는 얘기겠다, 그쵸? 자, 내 논 다 메어든 네 논 좀 메어주마. 이거 무슨 말인데? 뭐 해라? 열심히. 열심히 해라.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내 거 다 했어. 그리고 뭐 해요? 네 논도 해주래요. 이게 뭔데? 왜 그런데? 그게 네 논이 뭔데? 네가 뭔데? 이웃이죠, 이웃.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상부상조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봤습니까? 상부상조가 뭡니까? 몰라? 아니. 알아. 자, 들어봤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왜 노래로 만들어서 퍼뜨렸을까? 안 도와줘서.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건데 안 도와주는 걸 왜 도와주라고 했을까? 본인 업무 다 끝났다고 다른 사람 업무 도와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요즘 얘기 안 하잖아. 왜 얘기하는데?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농촌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뭐 해야 돼? 야 도와줘 이러면 왜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안정적으로 움직여. 그럼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했는데요? 농경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되게 흥미로운 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동양은 왜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일까? 서양은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일까? 라고 하는 걸 농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쌀 농사를 짓는 문화잖아. 동양, 특히나 동아시아는. 그렇죠? 자, 근데 서양은 무슨 농사 짓습니까? 밀농사 짓죠. 근데 이 쌀 농사, 그러니까 벼가요. 식물계의 개복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날씨 안 좋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벼는 뭐냐면 칼 들고 자기 목에다 대놓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키워 이러면서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밭농사가 아니고 무슨 농사 해야 돼요? 논농사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물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물길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가뭄 일어나면 그냥 바싹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모내기, 그리고 모내기도 심지어요, 여러분들. 모내기 시기 놓치면 그냥 말짱 빵입니다. 그래서 모내기 시기 해야 되는데, 모내기 시기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농사를 우리 집 가족이 끝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뭐 해야 돼? 우리 집 농사 이거 기틀 마련하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모내기 다 끝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다음 날은 옆집 모내기 도와줘야지. 마을 공동체로 움직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밀농사 같은 경우에 밀은 되게 튼튼한 식물이야. 그래서 밭에서 그냥 대충 씨 뿌리고 대충 물 뿌려도 알아서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농사를 우리 집이 다 끝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밀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좀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이제 쌀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공동체주의가 발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더라고. 이게 이제 사회학적 관점이었어.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상부상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마을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뽕이 따서 누에 먹여. 그러면 뭘 뽑아? 실을 뽑아. 이게 갑자기 왜 하는데? 옷 만들라고? 이 사람은 다 먹고 살았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옷 만들고 살았을 거 아니야. 왜 얘기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좀 선뜻 생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요거 세 번째 줄은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봐봐봐. 내 논 다 메고 네 논도 메어줬어. 집에 돌아오는 길이잖아. 퇴근길이야. 퇴근길에 혹시 일 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퇴근길에도 뭐 해라? 일해라 이 말입니다. 야, 쉬는 시간이 어딨어 씨. 잠은 죽어서 자는 거지 씨. 이거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평민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눈 떠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일하는 시간이야. 눈 감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이야. 눈 뜨면 일하는 거야. 밥 해야 돼, 빨래 해야 돼, 옷 만들, 모든 게 다 자급자족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는 게 어딨어 이씨, 이거 아니야. 혹시 반성된 사람 있습니까? 많이 찌르는 것 같은데? 노는 게 어딨어 이씨, 이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는 거 괜찮고요. 사실 나가 문제죠. 요거 여러분들 뭔 얘기입니까? 나 뭔 얘기야? 무슨 교훈이야? 교훈이 뭐야?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해라. 네. 이러면 이제 조진 거야. 그렇죠? 뭐지? 자, 봅시다. 7대 사온 쌀, 구워온 쌀 2대 갖고. 자, 그러니까 7대의 쌀을 사왔어. 지금 꾼 게 있어가지고 2개는 어떻게 했어? 갚았어. 맞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집에 몇 대 들고 왔어? 5대 들고 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타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옵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화자가 5대 들고 왔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 말이. 그럼 이 말 누가 하는데? 안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애초에 읽으면서 궁금해 했어야 돼. 누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지? 맞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힌트 있죠? 자,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를 존중함이라. 자,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고전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 벌써 감 왔어야 돼.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시가가 뭔데? 시원아, 시가가 뭐야? 시댁입니다. 시댁. 이거 무슨 얘기야? 시월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집살이 이야기야. 봐봐. 7대 사와서 5대 가져왔더니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해. 그럼 누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 참 착하시구나. 착하게 말씀하시네. 자,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집안에 며느리로 왔는데 내 밥그릇을 뭘로 주는 거야? 깨진 그릇으로 주는 거야. 근데 나 그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시가를 존중하는 거라고. 자, 다음. 날고기는 개 달긴들 어른 앞에 감히 치며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 집안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맞죠? 내 앞에서 개랑 닭이 막 날뛰고 있는데도 얘네들 치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며. 왜 예전에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었죠. 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가 목소리 조용조용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해가 져서 방문되니 무탈과경 다행이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나가서 다행이야. 달기우로 새벽되면 오는 날을 어찌할꼬. 뭐야? 내일 또 걱정이야. 전전긍긍 조심 마음 시각을 놓을 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각이 뭘까요? 이거 내가 뜻 적어주는 단어는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뜻 설명도 해주지 않는 너무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긴장입니다. 긴장. 야, 전전긍긍 조심 마음 긴장을 놓을 순가. 행여 혹시 눈밖에 날까 조심도 무궁하다. 끝도 없이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야. 눈치 보고.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설 불가하다. 자,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집에 전화하면 안 돼? 왜 친정에 편지 못해? 사설이 뭐야? 내 사사로운 마음이 담긴 썰이 사설입니다. 맞죠? 자, 그럼 내 사사로운 마음들만 써가지고 편지 보내면 되잖아. 그럼 못하겠대. 왜 못하는데? 시원치 않은 달란 말이 한 번, 2번 아니거든.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달란 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궁금해 했어야 돼. 그럼 뭘 달라는 건데? 밑에 나오죠. 번번이 염치 없이 편지마다 하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번번이 염치 없이 편지마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뭐 때문이야? 빈궁. 빈궁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가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황인 거야? 우리가 자 다시 그때 여러분들 지금 유교거리 알겠지? 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내 맘대로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 이생규장전 읽었잖아. 이생규장전 이생이랑 최랑이랑 결혼 안 시켜줘가지고 둘 다 들어누웠잖아. 맞지? 자, 그래서 결혼 보통 누가 시켜줘? 부모님이 시켜준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화자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남편 뽑기 잘못한 거지. 뭐야? 시집 와서 봤더니 무슨 집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집안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빈궁이 내 팔자라서 그럼 달란 말은 뭔 달라는 말? 쌀 좀 보내달라 이 말이겠지. 맞죠? 자, 근데 그 염치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야. 맞죠? 자, 빈궁이 내 팔자니 누구 탓을 하겠노? 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가 느껴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론적 태도 느껴집니다. 누구 탓이겠노? 그냥 내 팔자지. 설매를 보내어서 설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딱 봐도 몸종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몸종을 보내서 이제 이웃집을 꾸러 가니 이웃집에 쌀 꾸러 갔더니
돌아와서 우는 말이 전에 꾼살 안 해주고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밖비 가라 쫓겨나서 왔대요. 한심하다 이인의 몸이 금에 혹시 길려나서 이제 금처럼 옥처럼 기르고 나서 길러져서 전곡을 모르다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제 뭐 고생 모르다가 일조의 이을 보니 어느 아침에 내 모습을 봤더니 이목구비가 남같으되 어찌 이리 되었는고 얼굴이 다 상한 거야 가난 때문에. 수족이 건강하니 아직 내가 손과 발이 건강해. 그래서 내가 힘써서 벌게 되면 어느 누가 시비 걸겠냐 천한 욕을 면하리라. 분한 마음 다시 먹고 치산범절 힘쓰리라. 치산범절은 재산을 늘리는 일이다. 그쵸? 자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쓰겠다. 김장자 이부자가 제 근본 부자런가? 장자는요 그냥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부자, 이씨 부자가 근본부터 부자였겠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난들 아니 부자 될까? 나 부자 될 거야. 오색 당사 가는 씨를 오리오리 자아내니 유황제 곰배틀을 필필이 자아내어 한림 주서 관복감이며 병사수서 관복감이며 뭐 만든 거야? 옷 만든 거다. 그쵸? 옷 만들어서 돈 벌었습니다. 길쌈 바느질이다. 그쵸? 길쌈도 화련이와 전답 얻어 영농하니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 얻어서 농사도 지으니 때를 맞춰 힘써하니 가업이 초성이라.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집안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자 그럼 끊어봅시다. 아까 본인이 이제 소희가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자 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이때는 어느 사회라고? 유교 사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집안에서 자 봐봐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요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 최고의 며느리 아닙니까? 결혼해서 왔더니 집안이 가난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집안을 자기가 일으킨 거 아니야. 맞죠? 난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난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맞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며느리가 과연 바람직한 며느리였을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그때 당시 뭐밖에 없었을까요? 집안일. 또 여기 나오잖아 제사 준비. 사실 내 조상도 아닌데 제사 내가 지어줘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는 건 그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돈 버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 자체를 조선시대 때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맞지? 근데 그 천한 일을 하느라고 뭘 못해? 바쁠 거 아니야. 뭘 못하겠어? 제사 열심히 못 지내겠지. 제사 준비 열심히 못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산에 가서 제사하기, 절에 가서 불공하기. 불효부제 제사한들 귀신인들 도와줄까? 불효, 부제는 이제 제사를 똑바로 지내지 않음 이거겠죠. 제사한들 귀신인들 도와줄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누굴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조상님 귀신들이지. 제사 지낼 때 이제 그 음식들을 올려놓으면 조상님들이 먹고 가잖아. 그냥 내가 정성 없이 차렸어. 그러니까 뭐야? 그 조상님들 귀신인들 우리 도와주겠냐고? 안 도와준다는 거야. 자 악병이며 중병이며 이질이며 구창이며 다 전염병들이죠. 자 이질했던 시아버지 초상한들 상관하랴. 초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돌아가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질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상관하랴는 누가 상관하는 거? 아니지 조상. 그 조상님 귀신들이 그거 상관하겠냐? 상관 안 한다는 거야 귀신들이. 알겠죠? 자 그러면 뭐야? 죽겠지. 자 저의 심사 그러하니 서방인도 온전할까? 서방도 온전하지 않아.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들도 죽었네. 아기 딸이 마저 죽고 딸도 죽었네. 자 세간이 탕진하니 세간이 무슨 말이야? 살림살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뭐야? 자 살림살이 탕진하니 노복인들이 쓸 손가? 늙어서 얻는 복이 있겠냐? 없다는 거죠.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바로 이게 뭡니까? 원인입니다. 원인. 자 우리가 제목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복선화음록이라고 되어 있죠. 뜻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복선화음이 무슨 뜻입니까? 착할 선자.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흉하고 음탕한 사람에게 뭐 한다? 화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 흉하고 음탕한 짓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안 지낸 것 그게 바로 뭐야?
화를 입게 된 원인이라는 거야. 알겠죠? 앙화가 어찌 없을 손가. 셋째 아들 반신불수. 문전옥답 큰 농장이 물널리에 내가 되고 안팎기와 수백간이 불이 붙어 밭이 되고. 이거 봐봐. 큰 농장을 만들 정도로 99칸의 수백 간의 그 기와집이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던 거야. 맞지? 돈 벌어서. 근데 얘네 다 어떻게 됐어? 물달리 나서 내가 됐다. 강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홍수 나서. 자, 다음 안팎기와 수백 칸이 어떻게 됐어? 불이 붙어서 다 밭이 돼버렸대요. 열심히 돈 벌어놨더니. 자, 다음 태산같이 쌓인 전곡. 이제 이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에 막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다 불타서 없어졌어. 참혹하다 궤똥어미 단독일실 뿐이로다. 자, 그럼 이 궤똥어미가 바로 누군데? 하자 좀 하자. 본인의 처지입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로서 이제 올바른 이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 지금 여기에 궤똥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일간음집 들어드니 기한을 견딜 순가. 기한이 무슨 뜻입니까? 굶주림과 추위. 자, 그래서 한 칸짜리 움집에 들어가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다 떨어진 뱉지마를 이웃집에 얻어입고 뒤축 없는 헌집신을 짝을 모아 얻어 신고 앞집에 가서 밥을 빌리고 뒷집에 가서 장을 빌리고 요기를 겨우 하고 불 못 대는 찬홈집에 헌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을 겨우 새워서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 집 가며 저 집 가며 다리 졸고 공백하니 희소리 요란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미친 여자가 됐다 이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불효악행 하던 죄로. 자, 지금 불효악행 뭐였어?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그게 이제 불효악행이겠지. 앙화를 받았다. 앙화가 뭐냐면 이제 화를 입는다 이 말이야. 복선화음 하는 줄을 이를 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야, 얘들아, 복선화음 하는데 이거 진짜 있는 말이야. 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뭐가 나옵니까? 교훈 나오지. 따라 요네 따라 시집살이 조심해라. 어미행실 본을 받아 궤똥어미 경계해라. 그러니까 야, 너는 내 모습 본받아서 절대 궤똥어미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작자 미상.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글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렸다? 입에서 입으로 불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입에서 입으로 불렸는데 이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갯똥어미 화자, 이 사람 실존 인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실존 인물도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목적? 교육적 목적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누구 교육할 때? 집에 딸아이가 태어나. 보통 이제 딸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이 좋은 며느리감으로 만들어서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때 당시 시각이야. 그때 당시 시각으로 여성이 결혼 안 하는 경우의 수는 있어?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서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서 와, 나 너무 무서워. 저런 객도움이 절대 안 돼야지 라고 하면서 시집 가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래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거. 동류가.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형적인 가상문학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왜 기행가사가 자주 나올까요? 기행이 뭐야? 기행문이 뭐야? 여행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곳에 갔던 걸 바탕으로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쓰는 게 바로 기행문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전형적인 유교 정신, 뭐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자연사랑 이런 거 당연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있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상들도 좀 종종 물어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정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질문 읽고요. 뭐 어떻게 풀 거냐면
어디였냐? 24번, 2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시간은 6분 줄게요. 시연아, 정신 차리고.
24번, 25번. 음. 자, 앞에 봅시다. 자, 요거는요, 요거 지금 위에 중략 윗부분, 중략 아랫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략 윗부분만 좀 중요합니다. 뭐만 보면 돼? 이미지만 보면 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잘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야? 화자가 유람하면서, 동쪽을 유람하면서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화룡담 깊은 못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연못이 하나 있네. 맞죠? 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너럭바위 아래에 있대요.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대요. 알록달록한가 봐. 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소가 뭔데? 소가 뭐야? 똑같이 연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내가 화자가 보고 있는 연못의 이름이 뭐야? 용소연못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자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 앞에 뭐도 있어 지금? 봉우리도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어디 아래에 끼어 있는 거야? 사자봉 아래에 끼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간 걸로 들으니라고 했으니까 화자 혼자 있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 스님이랑 같이 있네. 맞죠? 자, 황당해서 내가 대충 글로 들었더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도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바위의 사자는 어디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사자봉에 있는 거 말하겠네. 화룡, 용한테 얘기하는데 이 용은 뭐야? 얘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 지금 나 여기 유람하고 있어요. 옆에 스님 한 명 있습니다. 맞죠? 앞에 뭐 있어요? 산 하나 있네. 그리고 연못 하나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내 몸이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희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을 좀 고여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서 저 돌을 빼어다가 이 바위 되었다고 하네. 자, 저 돌, 이 바위. 잘 보세요. 건너편 산이라고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건너편에 산 하나 또 있네. 맞죠? 자, 여기가 바로 뭐야? 사자봉이겠다. 그쵸? 여기가 용소야. 자, 이 사자봉에 이 보물이 사자박이 여기에 요렇게 파여 있나 봐. 자, 그래서 여기 사자 보물이의 사자가 용보고 야, 내가 여기서 굴러더 떨어지면은 너 연못 다 막힐걸. 그러니까 네가 날라서 저 바위에 저 산에 있는 돌을 빼어다가 여기에 이 바위를 좀 괴어다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용이 날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여기를 이렇게 돌을 가져왔어. 그리고 이제 이 산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돌을 이렇게 괴어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들으니 그럴듯해서 건너서 바라봤더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에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화자가 뭐 한 거야 지금? 요거 한번 이렇게 쳐다본 거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쭉 이 장면을 그대로 떠올렸다면 뒤에 문제 푸는 거는 이거 거의 30초 컷이야. 맞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1번부터 읽었다고 쳤을 때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화자는 중에게 전에 들은 이 말을 통해서 사자봉 중턱 하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을 제시하고 있다. 자, 보세요. 자, 사자봉 중턱의 파인 곳 위치 사자 형상의 발밑 맞나요? 사자봉 중턱에 파인 곳이 있어. 사자 형상의 발밑 맞아? 맞잖아. 맞지? 자, 다음 3번 봐봐.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서 파인돌에 끼어있는 돌 하나는 모세용이 연모세용이 재주를 부려서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 맞지? 4번 선지 한번 보세요.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서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뭐가 틀렸어 지금? 요게 틀렸다. 그렇죠? 자, 자신이 올라간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자신이 본 겁니다. 건너산 한번 보고 여기 산 한번 보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냥 유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그 이 사람 지금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서 금강산에, 금강문에 남녀가 뭔데? 남녀 뭐예요? 가마죠, 가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가마 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양반이네, 양반. 남녀 타고 절집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국에 넘어서서 우리 남집 가니 중학집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이 늘어놓아서 자 넓적한 동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자 보슬비 계속 내려서 주점에서 머물고까지 쭉 지금 위치 어디야? 온정입니다. 온정. 자, 만물초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만물초가 바로 뭔데? 이 사람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기에 라고 해서 여기 뭐야? 지금 온정에서의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날 밝으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만물초로 가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21일 조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수능 특강 수록 지문이었어가지고 연계 지문이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이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21일 조반 후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요거 21일차 이야기 적혀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21차도 있고 19일차도 있고 1일차부터 쭉 적어온 거야. 그래서 중간에 중략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21일 날 아침밥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서 이제 만물초를 구경하러 가려고 했더니 지로승은 뭐냐면요. 길을 안내하는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가마 타고 지나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양반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대체로 내가 금강산 유람하고 싶어. 그럼 어디부터 찾아가게요, 여러분들? 일단 절부터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면 이제 스님 한 분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승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야. 그 사람 내비게이션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승려가 얘기합니다. 자, 주막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만물초 가는 길이 70리 왕복이요. 멀다는 거겠죠. 자, 청명한 일기에도 아주 맑은 날씨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겠냐? 그러니까 비 오는 거야. 그래서 볼 수 있겠냐? 쭉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못 가겠다. 다음에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요거는요, 수필입니다. 수필. 현대 수필이에요. 자, 현대 수필인데 우리가 요것도 이제 그 약간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지금 7월 3일이라고 해서 날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송전으로 오다라고 적혀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행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행문의 세 가지 요소 아까 얘기했죠. 뭐였어? 여정, 견문, 감상.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보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느꼈는지 요것만 찾으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요 뒷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중간 부분에 있네요. 자, 요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 여기서부터 봅시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대요.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있는 이 길이 바로 뭐야? 길 쫙 나 있고 양옆으로 뭐가 있어? 소나무 밭이 막 있는 거야.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겠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이 겪었던 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줘야 돼. 맞죠? 자, 지금 길이 있고 양옆에 소나무 밭이 있어요. 이런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마치 어떤 느낌을 준대요.婚礼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하는 그런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장의 버진로드 같은 길처럼 쫙 돼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활. 이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공, 활, 요 정도는 좀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공이 무슨 뜻이야? 시연아, 공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공짜야?
하늘.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천은 하늘이지. 공이 무슨 뜻이냐고요? 설마 내가 천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 공이 뭔 뜻이야? 공. 야 저 자리 비었어? 공석이야. 라고 할 때 공 뭐야?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해활 하면 활은 뭐냐면요.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있고 양옆으로 소나무 밭이 있는데 그 길 끝에 다다르면 뭐가 있는 거야? 하늘은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고요.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가? 바닷가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거야. 맞죠? 자, 그 이미지. 거기에 떡붙이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마치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 되어서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뭐가 하나 있대요. 뜬금없이. 철봉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글쓰기는 더 뜬금없어요. 갑자기 달려가서 뭐 하는데? 턱걸이에요. 네. 자, 봐봐봐. 우리가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어떠한 말을 한다, 어떠한 상황을 겪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순서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물어봐?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엄청 상세하게 물어보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하루 종일 주고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하면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이 문제들을 읽고 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내가 급하게 후두두두두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만 떠오르겠지. 자,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맞지? 그래서 이 길 있고 천공 해활 딱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철봉 하나 있잖아. 그게 마치 뭐 같은 거야?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 상상했어 안 했어? 했거든. 근데 뭐가 틀렸어? 순서가 틀렸잖아. 맞죠? 뭐부터 나와야 돼? 신랑 신부가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뛰어가서 철봉에 매달린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면서라고 적혀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동시잖아, 동시. 진행형이잖아, 진행상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이 아니야 뭐야?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거거든.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되게 사실은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냐 안 했냐, 주제가 뭐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핵심적인 그 문학에서 핵심적인 글의 주제랑 상관없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엄청 디테일한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자, 다음 57페이지 요거 다음 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유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배 가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유배를 당한 인물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유배를 당한 인물이 나오는 작품인데, 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유배가사 자주 나와. 유배가사. 그렇죠? 자, 그러면 유배가사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4가지만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결백함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유배 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날 모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맞죠? 그래서 자신을 모함한 무리에 대한 비판이 주로 나오죠. 다음 세 번째는요,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주로 강조하고요. 그 다음 이 유배지에서의 감정 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유배지에서의 감정은 뭐야?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쓸쓸한 외로움이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드러나는 단어는 아닌데 그 유배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적객이라고 표현하거든. 적객.
유배온 손님 이런 말이야. 유배온 나그네. 자, 그래서 적객 이러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홀로 외로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 어떤 유배지에 유배를 가. 그러면 내가 진짜 좀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이 임금이 막 천인공노할 정도로 막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어. 그러면 그 유배지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가요? 괜히 엮였다가 나도 벌 받을까 봐. 맞지? 친구들도 안 찾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로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유배가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그런 거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잘.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가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얘는 어떤 부분이 좀 색다른지를 찾아봐야겠지. 자, 그래서 유배가사의 전형적인 특징 1, 2, 3, 4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읽고 싶시다. 알겠죠? 읽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쉬는 시간 하실게요. 하고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